초대석 순서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연소라는 수식어와 함께 우리 부산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죠. 제456대 부산시 영도구 의회 의원을 지내고 지금은 제7대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이자 부산시 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를 영도구로 하고 있는 부산시 경제문화위원장 황보승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출퇴근 시간에는 꼭 교통방송을 듣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제7대 후반기 시의회에서 이제 사상 최연소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최연소라는 타이틀은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29살에 처음 구의원에 입문했었고 네. 또 구에서도 31살에 최연소 상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젊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연륜의 지혜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선배님들보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매사를 동료 의원님들과 많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는 편이고 또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겸손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경제문화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산 경제는 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 유출은 모든 지방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부산은 그 중에서도 또 심각한 편입니다. 네. 사람이 없고 또 그 사람을 유인할 소위 대기업, 외국계 기업, 또 건실한 중견기업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재가 부족하고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유입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서병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 문화계와의 계속 파열음이 들립니다. 시장님이 과거 시장님 시절 때보다 훨씬 문화예술에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로 각종 행사 참석률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계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데 가장 핵심은 문화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근본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앞장서서 문화계와 소통을 강화해서 문화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 정책 방향 설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한진해우처럼 지역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진해운은 부산항의 그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진해운 그 자체도 사실상 이제 부산항과의 관계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만 또 부산의 그 수출입을 전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을 대행하는 업체도 많고요. 그 파생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회기 때 한진해운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려야 된다는 주장에 건의문을 채택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이 각 해운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기존의 컨테이너 하나당 $100였으면 그게 이제 덤핑이 돼가지고 뭐 $50 이하로도 내려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진해운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컨테이너 운임 요금이 140%, 160%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 세계 경제상에서 해운 위기가 그러니까요. 분명히 극복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정부에서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진해운을 정상화시키는데 하여튼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문제들이 부산에서만 좀 국한돼서 흐지부지 될 게 아니라 좀 범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제7대 시의회에서도 많은 일을 정말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좀 자랑해 보시죠. 저희 시의회 전체 말씀을 좀 드리면 7대 전반기의 어떤 성과를 분석할 때 네. 시회 역사상 가장 많은 조례 발의수, 또 5분 발언 횟수, 시정 질문 횟수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정 활동을 양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의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높은 열정과 관심 그리고 성실성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질적 기여도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럼요. 있고요. 네. 또 시민들께서도 이제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뭘 하는지 조금 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해결해야 할 일도 이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경주 5.8 지진 이후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여진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시민들이 지진에 대한 어떤 공포나 걱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지진 재난 발생 시에 필요한 대피 매뉴얼 그리고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 여부 점검해서 보강하는 문제 또 더군다나 부산 인근에는 이렇게 원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전 문제 등등 해서 안전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발빠르게 뭔가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늘 최연소라는 말이 따라다녀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2004년에 이제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이 되셨어요. 네. 2004년도에는 최연소로 구의원에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2004년도 보궐선거로 최연소 구의원이 당선됐고 그 이후로 이제 구의원을 삼선을 당선을 거쳐서. 하고 네네. 그리고 시의회는 지금 이제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은 시의회에서 최연소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아니, 네네, 저희가 말씀하세요. 여성 상임위원장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후반기에 처음 탄생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여성 의원님이 상임위원장이 되셨었거든요. 근데 7대 들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여성 상임위원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또 최연소로 그러게요. 여성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찍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20대 때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이셨는데요.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참 궁금해요. 네, 전 사실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던 문학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문학과 정치는 굉장히 먼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준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지역구의 전 국회의장이셨던 김영호 국회의원님 국회 사무실에 구급 비서로 한 8개월 네네. 정도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비서학을 부전공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비서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만두고 저는 부산에 내려와서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게 4년 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구의원 보궐선거가 생겼고 그때 이제 2004년도에 연제구에서 김희정 국회의원께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35살에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김영호 의장님께서 앞으로 이 정치계에도 여성 시대가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해서 우리도 구의원부터 여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여성 후보를 찾으시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뭐 물망에 올랐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구연했을 때만 해도 부산 전체 여성 구연이 5명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당 공천제가 되고 비례대표 구연도 생기고 또 비례대표 하셨던 분들이 지역구로 넘어오고 하면서 지금은 새누리당만 해도 구청장님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성 의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같은 여자로서 정말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더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는 시의원으로서 또 경제문화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부산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세대도 정말 안전하게 즐겁게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네. 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고요. 또 지역구인 영도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영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또 독특한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럼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숨어 있는 영도의 장점들을 잘 발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도를 찾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영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구세구 초대석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